안녕하십니까. 언론개혁 시민행진단장 이원영입니다. 저와 함께 행진하는 조선일보 처벌 33인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 김명숙 수원 촛불 시민 그리고 프랑스 동포 임남희 선생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MBC 탄압 이야기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언론개혁 시민행진단장도 하고 있지만은 시민인권위원회라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에 민들레를 탄압하고 특히 대탐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하는 검찰에 맞서서 정철성 변호사하고 저희 시민인권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탄압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했기 때문에 진정을 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손을 못 미치는 검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 진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정인 조사도 끝나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인권 침해라고 보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수원대학교 지금 정년퇴직을 했는데 세 달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 2017년도에 사학비리 투쟁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전 세계를 걸어서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26개 나라를 걸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I love Korea. I love Korea. 뭐 이런 연발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경제 성장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지만은 우리가 2016년도에 했던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촛불혁명이죠. 촛불혁명. 평화적으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주 반년 동안 줄기차게 촛불을 해서 권력 교체를 해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특히 인도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인도는 민주주의의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수준은 편차가 크고 낙후되었을 망정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어마어마한데 그들의 교과서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우리의 촛불혁명을 크게 실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 우리 촛불혁명도 그 당시에 촛불혁명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부가 해체해가지고 유혈 진압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바로 광주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칼에 맞서서 저항하는 그 국민들의 기계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군부가 할 수가 없었죠. 해봐야 이건 되지도 않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광주가 기둥입니다. 광주가 기둥입니다. 광주가 그 역사에 커다란 힘을 발휘한 시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2016년 촛불혁명도. 그런 점에서 저희는 특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이제 2007년, 2008년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탈원전, 탈핵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학교에서 사학 분쟁이 있어서 사학 교육에 또 관련된 투쟁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바로 조선일보 같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지멋대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에서 조선일보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죠. 언론이 아니죠.
언론을 가져간 번제 집단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부터 일왕의 충성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을 선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족을 수렁에 빠뜨렸던 행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이죠. 맞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로 설 수 없다. 우리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선일보를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를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와 독일은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들을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색출해서 처벌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 강민정 의원 세 의원이 공동 주최로 해가지고 민족 반역 범죄를 저지른 언론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토론을 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에 나온 세부적인 항목은 뭐냐? 정부광고법, 신문법, 친일재산환수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거기 일부 조항만 고쳐도 조선일보를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300명 국회의원 전체에다 설문조사를 하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마침 총선이 내년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공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그 전략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100명 정도 설문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3.1절에 33인 조선일보 처벌 33인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서울 시내 45명 국회의원들한테 다 돌리고 그리고 4월 19일 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지금 6월 10일 날, 이제 6월 6일 날 도착, 6월 6일 날 도착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한 500km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옛날부터 많이 걸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33인 동지들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걷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주 많이 걷는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설문조사를 하면은 대답을 잘 성의 있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걸어서 왔다 이래야지. 그래도 기본적인 성의가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하고 답신을 할 것이다. 답신하는 사람도 우리가 재촉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300명 뿐만 아니고 올 연말 내년 초까지 경선 통과자들한테도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조선일보 처벌에 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확실하게 공표해라. 내놔라. 너의 목을 걸고 이야기해라.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처벌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네.